이어서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에 있는 아파트 단지 25곳에서 시청이 부과한 수도 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걷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다고 하는데 입주민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광양의 한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1999년부터 13년 동안 시가 부과한 수도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입주민에게 걷었습니다. 이렇게 쌓인 돈은 모두 5,600만 원 정도.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수선비 마련을 위해 과거 관행처럼 과다 징수가 이뤄졌으며 3년 전부턴 이 같은 일이 없다고 해명합니다. 더 걷으면 안 된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계량기 같은 것을 수리 교체하는데 사용해도 된다는 어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주민에 대한 수도요금 과다 징수는 이 아파트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광양시가 관내 68개 아파트의 수도요금 징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25곳에서 시가 부과한 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걷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다 징수는 상수도 간의 굵기에 따라 징수하는 구경별 정액 요금을 시가 부과한 것보다 더 많이 받거나 적용할 필요가 없는 누진율을 세대별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뤄졌습니다. 아파트 25곳에서 지금까지 더 받은 수도요금은 3억 6천만 원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9곳은 입주자 동의 없이 이처럼 과다 징수해왔습니다. 입주자 대표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많이 받아서 이렇게 관리를 하거나 일반 관리비로 사용하는 것도 옳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수도요금 과다 징수가 그동안 관행으로 공공연히 이뤄져 왔다는 점을 볼 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어제 여수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등학생 딸을 구하러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던 어머니도 함께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함께 시뻘건 화염이 집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고 외벽도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마당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도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여수시 율천면 47살 이모 씨의 집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새벽 2시 40분쯤. 불은 2시간 만에 꺼졌지만 이 씨의 부인과 고등학생 딸 그리고 이 씨의 여동생 등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거실에서 불길이 치솟자 집주인 이 씨는 아내와 함께 창문을 통해 빠져나온 뒤 가스 밸브를 잠그러 옥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아내는 방 안에 있던 딸을 구하기 위해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결국 변을 당했습니다. 소방서에서 불을 끄고 들어가니까 이제 그 딸하고 어머니가 이제 깨워갖고 나오다가 이제 둘이서 그 자리가 있고 짜누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던 이 씨의 여동생도 미처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화재 원인으로는 거실에서 사용하던 전기 히터 등이 지목됐지만 현장 감식 결과 주방에 있던 냉장고가 전기 합선을 일으키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혹시 모를 방화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의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이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은 모두 3,069억 원으로 2014년 2,679억 원보다 39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물 신축과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취득세만 747억 원으로 170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지역의 관광객이 늘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지방세 징수액이 가장 많이 늘었다며 당분간 이 같은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순천시가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선제적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전북 김제, 고창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인월동 사거리에 축산 차량 소독과 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 소독 시설을 설치하고 24시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또 구제역 발병에 앞서 지역 내 돼지 농가들이 현재 사육하고 있는 모든 돼지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긴급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순천시는 농가별로 현장 확인 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올바른 구제역 예방 접종 요령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직 사퇴 후 백의종군을 선언했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호남에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호남 민심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예상대로 사퇴를 공식화했습니다. 총선 불출마 의사도 재확인했습니다. 선대위가 안정되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문 대표는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최근 무산됐던 광주 방문 계획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민주가 빠르게 내용을 수습하면서 호남 지역 민심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더민주 탈당을 고려했던 호남 의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탈당 흐름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추가 탈당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의당은 현실적으로 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워집니다. 이 같은 난기류 원인으로는 국민의당 내부 갈등이 꼽힙니다. 한 의원은 국민의당이 사당화되고 있고 안철수 의원 측근 그룹과 현역 의원들이 갈등하고 있어 더민주 탈당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인재 영입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명꼴로 외부 전문가 입당 소식을 전하는 더민주와 달리 국민의당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표가 사퇴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민의당은 공천 관련 결의문으로 맞대응했습니다. 공천을 위해 탈당했다는 비난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현역 의원에 대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탈당과 복당, 사퇴와 공천 방식 등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에서 주도권 잡기 싸움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이 냉장고 생산 라인 폐쇄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 큰 우려와 만류가 잇따랐지만 대체 산업에 대한 약속 하나 없이 폐쇄부터 강행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산단의 한 수출 포장업체.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에서 뜯어낸 생산 라인 설비를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달 이미 생산 라인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포장을 마친 설비들은 오는 4월 광양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냉장고 라인이고요. 공장 설치가 한번 되고 시운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포장을 들어갈 거예요. 이번에 폐쇄되는 생산 라인은 기존에 알려진 대로 저가형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제조하는 라인 3곳 중 한 곳. 그동안 지역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호소했고 광주시장이 직접 광주 사업장을 방문해 경영진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지만 삼성 측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침묵하던 지역 경제계와 지역 정치권이 입을 열며 지역 여론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등은 지역 경제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삼성이 지역과 함께 성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광주시 의회 역시 아무런 대책 없이 삼성이 해외로 이전한다면 지역민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설 연휴 기간 기차표 예매가 오늘까지 실시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역 창구와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예매가 가능하며 어제 경부와 경전, 동해선 예매가 완료됐고 오늘은 호남, 전라, 장항선 예매가 이뤄집니다. 설 승차권은 1인당 12장까지만 살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과 자동 발매기에서는 예매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금오도 항로 여객선 이용객이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 금오도 항로 여객선 이용객은 모두 78만여 명으로 전년도 74만 명보다 6% 늘었습니다. 한편 여수 신기항과 금오도 항로 여객선을 운영하고 있는 한림해운은 승객 650명, 차량 50여 대를 실을 수 있는 667톤급 카페리를 최근 추가 투입하고 오는 26일 취항식을 갖습니다. 순천시가 원도심 낡은 하수관로를 새롭게 바꾸는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순천시는 원도심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생태수도 순천 완성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향동과 저전동, 장천동 등 원도심 일원 하수관로 74km와 5,700여 가구의 가정관로를 교체하는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순천시는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이 마무리되면 일일 하수 발생량이 6천여 톤으로 72% 수준으로 감소하고 일일 하수 처리장 유입 수량도 10만 1천여 톤으로 13%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도 마치 거대한 냉동고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추위에 깜짝 놀라서 오늘은 옷을 더 껴입고 핫팩까지 붙이고 나왔는데요. 그래도 추위를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든든히 중무장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여의도 한강 둔치입니다. 동장군의 위험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한강이 얼진 않았는데요.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다 보니 여의도 한강 둔치에는 얼음이 꽁꽁 얼었고요. 물줄기 일부는 고드름으로 변했습니다. 오늘도 맹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와 남부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대관령이 영하 20.4도, 파주가 영하 18.8도, 서울도 영하 14.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어제보다 야속한 찬바람은 많이 잦아들어서 체감추위는 어제보다 덜한 상태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5도, 대구, 영도에 머물겠습니다. 충남과 호남 지방은 눈이 대부분 그쳤는데요. 오전까지는 산발적으로 날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14.4도, 청주 영하 12.6도, 광주 영하 5.9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 5도, 대전 영하 2도, 전주 영도로 어제보다 높겠지만 여전히 춥겠습니다. 추위는 다음 주 중반쯤이나 물러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